사실은 지금 이제 집필하신 거에 대한 기대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직접 겪고 매일 보고 있는 건 단편적인 국면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12.3 비상계엄의 성격 규정에 실패했어요. 네. 이걸 제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검찰 특수본의 압수수색 전에 집중적으로 파쇄된 대규모의 자료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더라는 네,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21세기의 디지털 쿠데타를 지향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물리력만 동원한 쿠데타가 아니라 디지털 쿠데타. 디지털 쿠데타를 했는데 그게 포고령 2항입니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옛날하고 뭐가 다르지 했는데 네. 옛날에는 댓글 공작을 하던 그 군 수사 정보기관이 이제는 댓글 공작이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첩사령관에 희한한 지시가 있어요. 계엄 한 넉 달 전에 방첩사 유튜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령관 지시가.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해. 저기 이제는 댓글 공작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기 우리 부대원 중에 저 보수 유튜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쭉 적어내라. 네. 이래가지고 네. 부대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냐.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커그니티브 워페어라고 하는 인지전 교리가 나와요. 매일 인지전의 얘기하는데 그 옛날에 러시아가 그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네. 그게 모든 문제의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때 가짜 뉴스, 그다음에 반복적인 이미지 노출 이걸로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을 죽이고 트럼프를 돕는 그 대선 개입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이 한국에 개입하는 양상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 고수의 서버를 습격하고 선관위 서버를 습격하냐 하면은 이 인지전의 그 교리에서 나오는 그 사항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포고령 2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론의 어떤 형성의 알고리즘의 중추와 심장부를 공격한다. 이게 계엄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21세기형 디지털 쿠데타라고 저는 이제 하고 인지전 쿠데타라고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 돌격대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방첩 수사단하고 사이버 수사단을 준비한 게 인원이 무지 많이 늘었어 계엄 전에. 그래서 돌격대를 준비를 했고 치밀하게 돌격대를 인원을 늘리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극우 유튜버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정선거 담론이 되면은 이거를 방첩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일종의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여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부정선거인지를 군사교리에 맞춰내는 그걸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일 인지전 얘기를 하는 거야 사령관이. 그러더니 방첩사 유튜브를 만들어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확신은 계엄이 성공만 하면 여론은 뒤집힌다. 그러니까 그건 김용현하고도 한 대화에 나와요. 이 중국이 선거 개입한 증거 하나만 찾아내면 국민 여론은 뒤집힌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계엄이 해제가 1시 3분에 계엄이 해제됐는데 2시 13분에 국회에서 철수한 특전사 병력을 다시 선관위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국회에서 철수한 거를 다시 그 선관위 이미 가 있고 기존 인원이 가 있는 데다가 또 추가로 그랬는데 특전사가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데 이 대목을 이래 보면은 설령 국회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선관위는 포기 못한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내가 21세기형 디지털 쿠데타라고 하냐 보면은 처음부터 표적은 이 서버가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국회가 방해하니까 그건 제압하러 가고 그러다가 국회에서 제압이 실패하면 그 병력도 선관위로 치겠다. 이랬는데 특전사가 말을 안 듣고 병력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이런 것들이 이게 설명을 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거를 소위 말하는 인지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걸 찾아낸 거고 네. 그거를 이번에 계엄 때 하나의 어떤 기본 구상으로 가져가면서 저게 나오니까 네. 어떻게 됐냐면은 물리적 쿠데타의 사이즈는 줄이고 그래서 옛날에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부대들이 다 안 나왔거든. 네, 네. 소규모로 줄이고. 소규모로. 반면에 성관이라든가 여론조사국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늘리고. 네, 네. 그다음에 언론사 단전 난수가 들어. 네. 네, 이렇게 프로세스를 짠 것이죠. 제가 공개했던 저기를 보더라도 5쪽짜리 문건에 보면 선관위 서버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입증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쭉 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여론 조작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쭉 자료 정리하고 그 사라진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이냐. 그런데 저기 특수본 수사 앞두고 자료 파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이거 오해받을 짓을 왜 했냐 그러면은 민감해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대원들이. 그게 왜 민감했겠냐고. 민감해서 없앴다. 민감할수록 보관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없어진 자료들의 이 저기 뭐냐 대통령의 극우망상에 대한 수용하는 방식. 그걸 수수용하는 수사정보기관에 자기 논리가 있었던 거다. 그런 것이 저 포고령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 어떤 전체적으로 이 지향하는 게 지금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서 과거에 댓글 공작이나 하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알고리즘 지능의 여론 형성의 심장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대체품을 밀어넣는 이게 쿠데타의 본질이었던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인지전 디지털전까지를 계획을 했다. 지금 김민민님께서 종대영님 잘 쓰셔서 그러니까 지피라는 거 잘 쓰셔서 영화도 찍읍시다. 영화 찍어야죠. 네, 수영님께서 가짜 신용하는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시라. 수영님 저 포고령 2호 보세요. 저 2조에 보시면 가짜뉴스 유포하면 붙잡혀 갑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2항 있잖아요. 포고령 2항 자유민주체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그만 다 붙잡혀 갑니다. 그 혜리님이 쓰셨네요. 수영님 가짜뉴스 그만 보고 나가라. 네, 붙잡혀 갑니다. 반복적으로 쓰시네요. 예,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이 정부의 고위직을 맡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어떤 사항들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역사적 정리가 왜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동안에는 우리조차도 공포와 두려움 또 어떤 분노의 감정으로 1년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실제. 이 과정에서 뭘로 찾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진정한 그 실체적 진실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의 어떤 어떤 본질.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스스로 위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수많은 책들이 최근에 나와 있던 게 있었죠. 몇 년 전부터. 이게 한국의 사회 현실에 맞춰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도 이런 기록물 정리해서 무언가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가 큽니다, 정말로. 내란 특검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024년 3월부터 내란을 준비했다. 그건 아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람은 평상시 인식 속에 마음에 안 들면 때려엎어가 있었어요. 이미 대선 과정부터 내가 이기면 때려엎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실제 대선 한 20일 남겨놓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에 대한 그 얘기를 수사해야지 왜 안 하냐고 대래 소리 지르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때려엎는다. 저 여소야대 전국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거 인준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뭐 자식들 뭐 안 해주려면 마음대로 해봐 막 하면서 그게 아주 그 기본 인식 속에 잡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거기 그런 증오심을
사령관들은 논리적인 어떤 구체화 과정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층층이 내려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이제 어떤 우리가 개인의 심리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운영 원리라는 것도 또 봐야 되겠고, 이런 어떤 현대적 특성들을 잡아내면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어떤 헌정률인가 민주주의를 막아내는데 더 든든한 백신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분노의 감정만 갖고 모든 게 안 돼요. 그 초기 경전에 붓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의 검을 녹슬게 하는 것은 분노다. 네. 분노는 어떤 그 정의로운 어떤 걸 감성을 불러일으킬 때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땐 지혜를 갖고 해야 되는 거. 네. 이제 그러는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유튜브라든가 방송들이 계속 증오와 분노의 감정에 사람들을 가둬버리죠. 네. 이것도 폐단 중에 하나라. 맞습니다. 어떤 배설의 장으로 쓰여지는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변질이 돼 있다고 보여지죠. 그럴 때 지혜의 검이 녹슬게 된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 반응형의 매체는 싸울 때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문제 중심형 매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 다음엔 뭐가 있는 거지? 그렇죠. 어디서 막힌 거지? 이런 게 이제 주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요번에 집필하시는 게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팩트를 잘 재조명하게 해주고 이걸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의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예약 판매는 사인해 주세요. 지유니스님께서 다들 이 책을 집필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